셋 중 하나라도 반응 나왔으면 빼박입니다. 에이 잘됐다 이참에 헤어져 버리자 할 생각 아니면 빨리 서둘러야 돼요. 누군가를 만나면서 이 사람이 변했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연애 기간이 짧던 길던 남자에게 권태는 한 번 정도는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권태기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별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권태 신호가 맞는지, 보통 이건 어느 타이밍에 오는지, 또 이것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 3박자만 정확하게 안다면 권태 넘어 이별이 아닌 권태 넘어 안정기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남자들의 대표적인 권태 신호 3가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완벽한 솔루션까지 제시해 드릴 테니 부디 너무 늦기 전에 그 권태를 눈치채시고 결국 그 권태를 사랑으로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의 대표적 권태 신호 첫 번째, 빈 대화. 대화는 있는데 텅 빈 상태야.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영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딱 여기죠. 점점 의무감에 연락하는 것 같고 말투는 예전과 비슷한데 뉘앙스는 기계적으로 변해 있고 최초로 남자의 감정이 소진되면 나타나는 증상이죠. 보통 만난 지 1년에서 2년차 사이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싸운 적도 있었고 푼 적도 있었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서로의 대화가 입력하면 출력되고 입력하면 출력되고 요 정도로만 생각하게 된 거죠. 뭔가 콕 집어서 말할 순 없지만 묘한 불안감이 들 때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이런 실수를 합니다. 너 요즘 내가 안 궁금해? 나한테 왜 이렇게 무성의해? 악수 중에 상악수죠. 물론 잠깐의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가뜩이나 관계에 지쳐있는 사람에게 이런 식의 몰아붙이기가 얼마나 갈까요? 한 번 얘기해서 나아지면 모르겠는데 한 번에 안 돼서 두 번째까지 가는 순간 무뎌진 사람에서 피곤한 사람으로 프레임 전환이 됩니다. 하여 이때는 차라리 대화를 환기시켜줘야 돼요. 내가 먼저 질문해서 대화를 끌고 가는 거죠.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오빠 밥은? 일은? 퇴근은? 먹고 싶은 거는? 무슨 질문 괴물이 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 남자의 상태에서의 대화는 입력 출력이에요. 근데 여기에 저런 질문이 들어간다. 밥은? 짬뽕 먹었어. 일은? 거의 끝났어. 퇴근은 7시에. 먹고 싶은 거는 삼겹살. 결국 이런 대답만 해주는 바이브에 또 혼자 지치고 무너져서 폭발하죠. 질문은 질문이지만 이런 일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첫 번째는 이 남자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퇴근 후에 자기 회사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할 때 아 진짜? 그럼 그때 기분은 어땠어? 그거 후배 안 시킬 거라면서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일상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걸 물어봐서 그 사람이 본인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남자의 뇌는 단순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몰입하게 됩니다. 그냥 이 사람이 묻는 것만 툭툭 얘기하다 이젠 나 자체에 대한 인터뷰가 들어오니 툭툭 내뱉을 수가 없죠. 한 바퀴를 굴려서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굴리면서 점점 대화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대화가 이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힘든 것도 얘기하고 힘든 게 나오면 모두 알다시피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때 진하게 위로 한번 해준다면 이제 이 남자도 어느 순간 기계적으로 일상을 묻는 게 아닌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연결형 리액션. 무작정 방청객 마냥 아 진짜 대단해 솔직히 좀 권태가 온 남자한테 이런 식의 리액션 해봤자 애쓴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리액션은 해주되 너의 말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아 오늘 일하다 그 팀장이 또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리액션 하실 거예요? 아 진짜? 그 사람 왜 자꾸 그런데? 아이고 고생했어. 이게 방청객형 리액션입니다. 연결형 리액션은 아 오늘 일하는데 그 팀장이 또 나한테 뭐라고 하더라. 와 나였으면 너무 화가 나서 일부러 정 과장님 앞에서 한번 울었을 것 같아 보라고. 이 차이 뭔지 아시겠나요? 앞의 리액션이 그냥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만 해주는 1차원적인 반응이었다면 두 번째 리액션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만의 감성평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나였으면, 나라면, 난 절대. 이렇게 그 남자의 말 뒤에 연결되는 리액션이 연결형 리액션입니다. 이때 이런 리액션이 좀 더 대화를 살아있어주게 만들고 남자 입장에서도 더 존중받고 더 공감받는 느낌을 받아서 입력 출력이 다 했더니 단순한 남자의 뇌가 그 신선한 리액션을 보는 순간 아 이 사람과의 대화는 재밌었구나 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면 어느 순간 이제 더 이 사람의 리액션이 보고 싶어서 자신의 무용담도 얘기하고 슬픈 에피소드도 얘기하고 리액션이 살아있는 만큼 대화의 텐션도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어서 남자의 대표적인 권태 신호 두 번째, 기계적 스킨십. 스킨십은 있지만 애정 표현은 줄어들고 잠자리는 있지만 감정적 전우가 실종된 상태. 남자의 욕구와 감정은 회로가 분리되어 있어요. 하여 무조건 스킨십 이꼴 마음의 크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이 지점에서 좀 어린 여자친구라면 이 전통적인 대사가 나오죠. 오빠 나 이러려고 만나? 진짜 그러려고 만나는 놈이라면 이런 말이 차라리 통할 때가 많아요. 나 어차피 얘 그러려고 만나는 거야. 잠자리 때 만나 스킨십 때 만나. 오로지 목적이 잠자리와 스킨십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저거 위해서라도 이거 해주자. 알았어. 그런 사람한테 오히려 저런 식의 찌르기가 도움이 되죠. 그러나 나를 그러려고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해서 만나는데 권태가 와서 텐션이 다운된 사람이라면 저런 식의 비난은 차라리 압박감만 더 줘서 마음을 더 굳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국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스킨십마저 안 하려고 할 거예요. 해서 우리는 좀 더 여우처럼 접근할 거예요. 감정이 없는 스킨십은 대부분 익숙한 환경 안에서 익숙한 방식이 반복될 때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하여 이럴 때는 첫 번째 해줘야 될 게 새로운 자극이에요.
평소 우리가 자주 가던 곳 말고 어떤 날은 구조가 특이한 숙소를 골라서 거기 가서 놀아보거나 여행 느낌 물씬 나도록 당일날 계획을 갑자기 틀어서 가깝지만 한 번도 안 가봤던 곳으로 긴급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만약 장소를 바꾸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새로운 콘텐츠를 갖고 오는 것도 큰 자극이 됩니다. 나 어제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봤는데 이게 좀 야하더라고. 나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떤 거 같아? 처음엔 좀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새로운 콘텐츠를 시도하는 걸 안 좋아하는 남자는 많이 없거든요. 자극을 받기 시작하면 뭐 그때부터는 다시 연애 초반 되는 거죠 뭐. 그리고 이걸 유쾌하게 타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스킨십 골든벨.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스킨십에 점수를 붙여주는 거죠. 삐빅 방금 키스 60점. 옛날엔 하기만 하면 90점 이상이었는데 왜 요즘 설레지가 않냐. 다시 도전하세요. 스킨십에 빼진 않으면서 나름의 도발이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낮은 숫자로 평가까지 받게 되니 나름의 오기도 자극하게 되니 어느새 다시 몰입하고 다시 몰입하다 더 깊어지는 거죠. 이어서 남자의 권태 반응 세 번째, 선긋기형 칭찬. 너는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옆에 있을 게 아닌데. 우린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진중하지 못하지만 너는 진중하고 깊은 사람이잖아. 남자들이 권태를 넘어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꽤 흔하게 나오는 반응이에요. 뭔가 칭찬인 것 같긴 한데 묘하게 선을 긋고 방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곧 떠날 것 같은 뉘앙스도 느껴지고 대부분 정은 있지만 미안한 감정으로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죠. 감정은 식었지만 상대가 다치는 건 원하지 않을 때 나오는 중의적인 표현.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현실적으로 말해서 앞으로 이 여자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저울질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때 주의사항은 너 왜 그래? 너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뭐 말 못한 거 있어?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럴수록 오히려 조급해 보이는 모션 때문에 매력가치만 더 떨어지고 좀 잔인하지만 이런 상태가 되면 남자는 여자의 감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쟤랑 헤어져도 괜찮을까라는 그런 계산적인 생각만 남아요. 해서 여자의 반응도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인 행동으로 가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받아치세요.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받아치라고 해서 공격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말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나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랑 있어야 편한지 요즘은 그런 거 생각하게 되더라. 그 순간 남자가 예측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니까 이별 주도권이 나한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쪽에도 있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당황해서 역질문을 할 때가 많죠. 너 요즘 나랑 있는 게 불편했어? 아니 싫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잘 맞는 사람인 건가? 그냥 좀 감정이 좀 피곤해졌나 봐. 이런 식으로 마치 그 남자가 할 법한 대사를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한번 받아쳤으면 두 번째가 위기감도 조성해야 돼요. 연락을 끊는 건 아니지만 빈도는 반으로 줄이고 옛날은 어디 간다 뭐 한다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보고했다면 이제 스케줄도 숨겨주세요. 내 중심축이 너한테 없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측 불가 모드를 보여줘야 돼요. 권태기가 오는 이유 단순하잖아요. 모든 상황이 예측됐기 때문에 지루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 올려보거나 평소랑 좀 다른 말투를 보여주거나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라면 나름 과감한 행동을 하고 원래 과감했던 사람이라면 어떤 날은 좀 소극적인 행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측을 점점 벗어나주는 거죠. 바쁘신 분들은 SNS 세팅만 해도 충분히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으니 남자가 저런 식으로 말할 때는 한 번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두 번 정도면 때가 온 거거든요. 바로 받아칠 모드 준비하세요. 어라 하다 어느 날 내 환심을 사고 싶어서 노력하는 남자를 다시 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권태기는 누구에게나 오지만 누구라도 다 그 권태기가 왔다고 헤어지는 건 아니에요. 적재적소에 잘 캐치해서 내가 그에 따른 반응만 제대로 해줘도 반드시 권태기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심하고 있지도 마세요. 항상 이 세 가지 반응에 대한 레이더는 켜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예시에서 들어준 이 반응 말고 나는 좀 다른 케이스인 것 같다. 이미 나는 좀 늦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고정 댓글로 저를 찾아와 주세요. 이제 정말 끝이겠지라는 상태로 찾아오셔도 최단기간에 그걸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후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합시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